네, 여러분 11시 김광일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에 이어서 김병준 변수가 등장을 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점점 꼬여가는 국민의힘의 신경전 점입 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11월 5일 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보름 뒤인 11월 20일쯤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겠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의 헌법에 해당되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그 모든 것을 대통령 후보가 절대적이고 선거가 치러지는 그때까지 완전 장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사권, 예산 집행권, 뭐 전략, 공약에 관한 권한, 이런 모든 것을 갖는다. 당무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의 어떤 그 실무 관리 차원으로 이제 뒤로 물러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에 뭐 성격은 이래야 된다느니 또는 인선은 이렇게 한다느니 하면서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매정하게 내칠 수도 없고 당헌 74조를 내세워서 이준석 대표는 뒤로 물러서시오. 지금부터 내가 모든 정권을 쥐고 내가 결정하겠소.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한 지분, 이제 이것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니 이준석 대표는 그 틈새를 노린 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당연히 중용을 해야 된다느니,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함께 투톱을 이제 운영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준석 대표는 후보가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듯이 총괄주의를 한다면 메시지 전이나 정책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구상이라는 걸 실현시키려면 상당한 권한을 좀 줘야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신경전이 고차 방정식을 타고 넘듯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그냥 일목요연하게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이 말을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치적 역학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톱 체제입니다. 원톱 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원톱 체제를 가자. 당연히 이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가는 원톱 체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전권을 쥐고 인사,
그 다음에 공약 발표, 그 다음에 뭐 예산 집행까지도 아마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메머드 캠프를 차리는 대신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그때 쇄신파들, 가령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뭐 김용태, 윤희숙, 금태섭 이런 전 의원들을 중용을 해서 캠프를 차립해 실무형, 그 다음에 소수정예 뭐 이런 방식으로 일단 출범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원톱 방식입니다. 원톱 방식. 원톱 방식을 이루게 되면은 이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호흡과 손발을 한번 맞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손발처럼 세컨맨처럼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원톱 체제가 됐을 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휘를 하는 선거운동이 넉 달 동안 진행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본인 자치상인데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 본인이 하고 싶은 숟가락 젓가락질을 못하고 대신 원톱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김영환 전 의원, 윤석열 캠프에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거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꼬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톱 체제다. 그 다음에 투톱 체제. 투톱 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 아니면 2명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병준, 김종인.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은 매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투톱 체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한편 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투톱 체제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만 이제 조건을 내걸고 정권을 달라 이러고 있으니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거대책 총괄적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맞되 그것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견제를 하는 그 견제 카드로서의 김병준 총괄선대위원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견제 카드로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체제로 한번 가보자. 삼위일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 세 사람이 함께 손발을 맞춰보자. 2인 3각 아니 3인 2각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3인 4각 3인 4각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럴 거 뭐 있어. 다초점으로 가. 다초점. 그냥 오는 사람 다 와. 일단 김종인, 김병준 그 다음에 이준석 다 하고 이 세 사람하고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핵심 포인트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둘 사이의 신경전입니다. 겉으로는 뭐 둘이 만나서 대포도 한잔하고 뭐 음식점에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 카메라 프레쉬가 터질 때에는 마치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전이 말도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가 뽑히면 사무총장부터 모든 인선을 새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인선을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2030 젊은 세대에 그 지분이 있다는 이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자꾸만 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세, 윤상현, 추경호 이런 의원들을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내치지도 못하고 100% 끌어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100% 끌어안고 좀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선거에 관한 노하우를 100%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있던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들을 다 파리떼다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애매한 상황, 애매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김영환 전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딱 패부를 찌르는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을 해서 상황을 모시기 시작하면 윤석열 후보는 꼬붕이 되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전권을 쥐고 누군가가 휘두른다면 그 사람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은 꼬붕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10계명 정권교체의 10계명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당헌 74조에 따라서 후보 중심으로 당무 권한을 후보에게 넘겨야 한다.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준석 대표 자꾸 끼어들지 마라. 이준석 대표 뭐 이런 방송 저런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 목소리를 꾸준히 높이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준석의 시간이 아니다. 이준석의 시간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그때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11월 5일까지였다. 분수를 알라. 이제 이런 겁니다. 계속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준석도 김종인도 금도를 지키고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 파리떼, 하이에나, 거간꾼, 자리사냥꾼 같은 죽음의 언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파리떼, 하이에나, 거간꾼, 뭐 자리사냥꾼 이런 말들은 다 이준석과 김종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죽음의 언어다. 승리의 언어가 아니고 패배의 언어다. 생명의 언어가 아니고 죽음의 언어다. 라고 김영환 전 의원, 시인이죠. 김영환 의원이 말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워서 침 뱉기식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 탈당하는 당원들을 만류하고 신규 당원들을 환영하고 신규 당원들을 더욱 모집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그 성격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자꾸만 끼어들지 말고 당원 모집하라. 이준석 대표 당원 모집하고 당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 당원들을 만류하고 그런 일을 하라.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선거를 당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판단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밀고 가라. 당헌 74조의 당무 권한이 후보에게 있다. 총괄이니 전권이니 다 부질없는 일이다. 3월 9일까지 모든 권한은 후보에게만 있다.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 전권을 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다 죽음의 길로 이르는 그런 얘기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총괄적 전권은 후보에게 있다. 그러려고 우리가 후보를 뽑아놓은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에게 배우만 하라고? 전권을 쥐고 누군가가 휘두른다면 그가 상황이 되고 윤석열은 꼬붕이 되는 것이다. 국민은 상황을 모시는 꼬붕을 뽑지는 않는다. 그런 구도로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